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책은 100년을 살아보니입니다. 김형석 지음, 출판사 댄스토리입니다. 이 책은 2019년 1월 1일에 2판 1쇄가 발행되었고요. 저는 작년 4월 말일경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먼저 김형석 교수님에 대해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2019년 1월 1일 100세가 되셨습니다. 1920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나 일본 조치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 30여 년간 후학을 길렀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 연구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현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며 현재 100세의 나이에도 활발한 저서 활동과 강의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100세를 맞는 소감이 적혀 있는데요. 교수님은 작년 2019년 1월 1일에 100세가 되셨는데요. 감사와 걱정이 함께 찾아왔다고 합니다. 나이 두 자리 숫자가 세 자리로 올라가는 과정이 그렇게 힘든 것인가? 나 자신은 괜찮은데 주변에서 가만두지를 않는다. 교수님은 아침에는 아침마당에 출연해 행복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닷새 동안 인간극장에 100세의 모습이 소개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자신도 모르게 100세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나이가 드니 우선 건강 유지가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부터 온 손님인지 건망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일이 있어서 아래층으로 내려왔는데 왜 왔는지 깜빡 잊어버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2, 3일 동안 반성과 연구를 한 끝에 마지막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는데요. 더 늙지 말자, 98세로 돌아가자는 생각이었답니다. 98세라는 나이는 교수님은 98세였던 해에는 부러운 것이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2권의 책을 쓰셨고요. 160여 회 강연을 하셨고요. 보청기도 지팡이도 없이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남이야 어찌 부르든지 나는 98세로 되돌아가 머물기로 했다. 98세가 5년쯤 더 연장된다면 내 인생 최고의 행복과 영광이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은 내 소망이기보다는 욕심이다. 그러나 마지막 가져보는 욕심이다. 교수님은 새해가 되면 직계 가족들만 모여서 세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때 아들, 딸들이 용돈을 가져오는데요. 그 돈에서 일부는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주고 남는 돈은 내 소유가 된다고 합니다. 90이 넘으면 용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는 아들들, 사위들이 다 정년퇴직을 하고 내 수입이 많아지니까 용돈도 더 올라가지 않는다. 어떤 때는 아들, 딸들과 식당에 간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사이는 아버지가 내시게요? 라고 먼저 묻는다. 나는 그러지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한다. 그래서 더욱 감사한 마음이 되기도 한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마음이 받는 마음보다 행복하다. 나는 또 말없이 애들에게 돌려줄 때가 있다. 점심 식사를 끝내고 돌아오면 자유로운 내 시간이 된다. 교수님은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100세가 아닌 제2의 98세가 채워지길 소원하셨습니다. 이 책은 장년기와 노년기를 맞고 보내며 인생과 사회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더 늦기 전에 스스로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과제들을 모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교수님께서 책과 더불어 살아온 저자로서 한 가지 송구스러운 충고 아닌 공감을 위해 남기고 싶은 뜻이 하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크게 느낀 바가 있었는데요. 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이 선진국가가 되고 세계를 영도해 가고 있는가? 그 나라의 국민들
80% 이상은 100년 이상에 걸쳐 독서를 한 나라들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우리 50대 이상의 어른들이 독서를 즐기는 모습을 후대에게 보여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시급하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 자신의 행복인 동시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유지하는 애국의 길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이 교수님이 나이 들어 느끼는 하나의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교수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제가 꽃사슴 TV를 만든 이유도 50대 이상의 어른들에게 들려드리는 독서 채널, 좀 더 가치 있는 독서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장, 똑같은 행복은 없다. 행복론. 2장, 사랑 있는 고생이 기쁨이었네. 결혼과 가정. 3장, 운명도 허무도 아닌 그 무엇. 우정과 종교. 4장,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돈과 성공, 명예. 5장, 늙음은 말없이 찾아온다. 노년의 삶.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제1장 들려드리겠습니다. 1장, 똑같은 행복은 없다. 행복론입니다. 성공하면 행복할까? 다른 모든 것은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행복은 누구나 원한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어떤 것인가 라고 물으면 같은 대답은 없다. 행복은 모든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며 같은 내용이라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불행이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은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돈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으나 같은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이며 가시적인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주어지는 만족감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로 대표적인 권력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소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실했을 때는 고통과 불행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소유의 노예가 되어 정신적 행복은 누리지 못한다. 행복에도 차원이 있다.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예술적 가치는 어떤 이탈리아의 기업가나 재벌이 남겨주는 경제적 가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는 정신적 가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관광 수입만도 막대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조용히 아테네에서 강의하고 저술했을 뿐인데 그의 정신적 유산과 혜택은 23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의 감사와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정신적 가치는 소유에서 오는 만족이 아니다. 창조자는 사회에 주기 위한 책임을 감당했고 우리는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공간을 넘어서 시간을 초월해 인류가 공유하는 업적이다. 그래서 정신적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은 인류가 남긴 업적의 혜택을 누리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행복을 누린다. 행복으로 가는 또 다른 길도 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에서 주어지는 행복이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선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사회에 고통과 불행을 더하게 된다.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선한 가치를 추구해 가는 것이 윤리와 도덕의 권고이면서 의무이기도 하다. 아마 동양의 오랜 스승인 공자의 교훈도 한마디로 말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찾아 누리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공자는 그것을 어진 마음을 갖고 예절을 지키라는 정신으로 압축했다. 선하고 건설적인 인간관계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특전이다. 닫힌 마음, 즉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정신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다음은 인격 수준과 재산에 관련된
교수님의 충고 한마디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가족들이나 제자들에게 권하는 교훈이 있다. 경제는 중산층에 머물면서 정신적으로는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이 행복하며 사회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충고이다.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더 많이 누리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사는 것이 좋은가? 그에 대한 대답은 어렵지 않다. 그의 인격의 수준만큼 재산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인격의 성장이 70이라면 70의 재물을 소유하면 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해서 90의 재산을 갖게 되면 그 분에 넘치는 20의 재산 때문에 인격의 손실을 받게 되며 지지 않아야 할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은 고통과 불행을 겪는다. 교수님의 자제분은 총 6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다 성인이 되었는데요. 부자나 재벌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 중견층은 차지하고 있는데요. 교수님의 딸 중 둘째 딸이, 그러니까 그 딸의 둘째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사돈댁에서 혼인을 무척 원해서 손녀의 시댁은 널리 알려준 정도는 아니나 준재벌 정도 상위층이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결혼 당시 재벌의 맏며느리가 되었다고 축하도 해주고 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1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경제의 노예가 되어 살고 삶의 가치를 재산의 다소로 평가하며 무엇보다 사위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가엾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남은 딸애가 결혼을 한다면 가급적이면 부자나 재벌 가문, 정치가의 집으로는 출가시키지 않겠다는 소감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왜 일을 하는가?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낮은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으나 일이 귀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의 가치만큼 보람과 행복을 더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0의 나이가 되어 왜 일을 하는가? 일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때 대답은 일은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만 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삶이 귀한 것이다. 그러나 적게 받고 더 많은 것을 베풀면서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보람있고 행복한 삶은 없을 것이다. 교수님은 내가 지닌 것은 모두 남에게 받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학문도 모두가 스승과 다른 학자들로부터 받은 것이다. 더 솔직히 말하면 내 생명과 인생 자체가 부모, 가족과 더불어 주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 많은 분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르치는 일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또 그 한 가지를 열심히 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온다. 얼마나 아름답고 착한 세상인가? 그 한 가지만이라도 정성껏 보답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다. 다음은 93세 되던 가을에 교수님께서 자다가 깨어 남긴 메모입니다. 나에게는 두 별이 있었다. 진리를 향하는 그리움과 결례를 위하는 마음이었다. 그 짐은 무거웠으나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다. 그것이 교수님의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부끄럽지만 나름대로의 대답이 있었는데요. 사랑하기 위해 살았다. 교수님은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90고개를 넘기면서는 나를 위해 남기고 싶은 것은 다 없어진 것 같다. 오직 남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다는 마음뿐이다.
그 마음밖에는 남을 것이 없을 것 같다. 요한 바오로 2세가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남는 것은 사랑이 있는 고생뿐인 것 같다.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간직할 수만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도 그보다 몇 배나 소중한 것을 찾아 지니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김형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 중에서 제1장 똑같은 행복은 없다 들려드렸습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